낮에 아파트는 조용했다. 남편은 출근한 지 3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학교에 가서 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어 바람이 얇게 드나들었다. 나는 청소기를 세워두고 주방 싱크대에 컵 하나를 올려둔 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오전, 특별할 것 없는 시간.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가볍고 짧은 소리였지만 나의 온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예정된 방문은 없었다. 택배라도 오나 싶었지만 오늘은 시킨 게 없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도어폰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모자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택배 왔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팔 길이보다 긴 상자였고 그 옆에는 조금 작은 상자가 포개져 있었다. 혼자 옮기기에는 벅차 보였다. 남자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상자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거우실 텐데 안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묘하게 단호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집안에 모르는 남자를 들이는 건 항상 경계해야 할 일. 하지만 상자를 홀로 끌어들이기에는 내 체력으로 버거웠다. 그럼 거실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팔뚝의 근육이 짧게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신발을 벗지 않은 채 현관을 지나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발자국 소리가 나무 바닥에 가볍게 울렸다. 문은 자연스럽게 닫혔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외부의 소음이 끊기고 오직 우리 둘의 호흡만이 공간에 남았다. 어디에 두면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소파 옆을 가리켰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듯 가볍게 호흡을 내뱉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깝게 들렸다. 나는 작은 상자를 들고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등이 내 손등과 스쳤다. 단순한 우연. 그러나 피부가 닿는 찰나 내 심장은 불필요하게 크게 뛰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남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이 역시 한참 뒤에야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공간에는 그와 나 둘뿐. 익숙한 거실인데도 낯선 공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가 포장을 풀기 위해 커터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주방 서랍에서 칼을 꺼내 건넸다. 순간적으로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짧은 접촉이 또다시 일어났다. 얇은 금속이 손바닥에서 미묘한 체온을 옮겼다. 그는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다. 그 단순한 소리가 왜 이렇게 묘하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나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보였다. 상자를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잠깐 내 쪽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남편의 메시지였다. 점심은 먹었어? 아무 뜻 없는 한마디였지만 나는 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다. 혹시 이거 설치까지 해드릴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자 안에서 나온 물건은 조립이 필요한 가구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잠깐 나를 응시했다.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오르지 않았지만 숨결이 웃는 듯한 기류가 흘렀다. 낮 11시 41분. 집 안에는 그와 나만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우리 사이의 공기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방금 문이 닫힌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거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상자가 내려진 뒤에도 그의 손길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테이프 자국을 따라가며 남은 끈끈함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모습은 단순한 정리. 동작 같았지만 이상하게 느리게 이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어색하게 인식했다. 팔 길이 반, 발자국 3걸음 정도. 그런데 그 간격이 너무 좁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을 거리가 지금은 무겁게 압박하는 듯 했다. 혹시 물 한 잔 괜찮으세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툭 내뱉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낮게 떨어지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묘하게 느리게 울렸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컵을 올려두고 수도를 틀자 물줄기가 맑게 흘러내렸다. 그 소리조차 거실에 울려 퍼져 그가 있는 자리까지 닿는 듯했다. 컵에 물이 채워지는 순간 내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는 어느새 거실과 부엌의 경계에 서 있었다. 아직 다가온 건 아니지만 시선이 분명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컵을 내밀었다. 여기요. 그는 조심스레 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내 손끝과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체온이 그대로 옮겨 붙는 느낌이었다. 그는 물을 들이키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컵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시선은 고정돼 있었다. 나는 애써 눈을 피하려 했지만 피하는 그 순간마저도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물을 다 마신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혹시 이거 조립까지 해야 하지 않나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택배 물건이 아니었다. 작은 수납장이었고
조립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순간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숨긴 표정 같았다. 그는 드라이버를 꺼내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상자 속에서 볼트와 나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립할 준비를 했다. 그 동작은 익숙했고 묘하게 침착했다. 그러나 나는 그 침착함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을 느꼈다. 마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오히려 그 거리조차 더 가까워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물건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간혹 고개를 들어 내 시선을 확인하는 듯 했다. 눈이 마주치면 그는 피하지 않았다. 짧고 묵직한 교차가 오갔다. 이런 건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네, 그렇죠. 사실 남편이 있어도 이런 건 잘 못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가 몰려왔다.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런데도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뚜렷해진 미소가 그의 입술 끝에 스쳤다. 그가 상자를 정리하며 몸을 숙이자 그의 어깨와 내 무릎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불과 몇 뼘, 숨결이 가까이에서 닿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내 안에서 이상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차올랐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흰 커튼이 펄럭이며 우리 사이를 스쳤다. 그 순간마저도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을 멈추고 잠시 커튼 너머의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이 굳어버린 듯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드라이버를 돌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의 등 너머로 느껴지는 기류는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울렸다. 마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나는 급히 확인했다. 이번에도 남편이었다.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 늦게 들어가. 단순한 한 줄. 그러나 그 문자는 내 심장을 더 크게 흔들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결국 오늘 밤까지 이 집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고개를 든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눈빛보다 길고 깊었다. 피할 수 없었다. 낮 12시 10분.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조립은 끝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듯 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기분이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얇은 커튼이 펄럭이며 방 안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나는 숨을 고르는 내 심장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 소리는 커튼이 스치는 바람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상자를 정리하다가 장갑을 벗었다. 장갑을 벗는 동작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길고 느리게 이어졌다. 장갑이 손가락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그것이 마치 피부와 서로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장갑을 받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뚜껑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에 남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또다시 그의 숨소리를 의식했다. 그가 바닥에 앉아 드라이버를 돌리는 소리, 톡 나사가 풀려 떨어지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내 귀 안에서 확대되어 울렸다. 마치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는 유일한 리듬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는 자세조차 불편했다. 손끝은 무릎 위에 고정돼 있었고 몸은 미묘하게 앞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는 등을 숙이고 있었지만 간혹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아주 약간 미세하게 기울여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무언가. 나는 부엌에서 다시 물을 가져와 컵을 씻는 척했다. 그러나 내 시선은 자꾸만 거실로 향했다. 그의 어깨, 그의 팔 그리고 드라이버를 돌리는 손목. 작은 근육의 움직임이 내 눈에 과장되게 들어왔다. 왜인지 모르게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드라이버를 내려놓더니 팔을 쭉 뻗어 상자 안쪽 깊숙한 곳을 뒤졌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움직였고 셔츠가 당겨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눈길은 분명히 그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을까?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마른 건 나였는데 물을 마신 건 그였다. 입술이 바짝 말라갔다. 그때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남편이었다. 이번엔 전화였다. 벨소리가 짧게 울리다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지만 받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였다. 받지 않는 그 순간 내 심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그는 전화가 울리는 걸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듯 무시했다. 그는 다시 상자를 열어 부품을 꺼냈다. 볼트가 굴러 떨어져 내 발치에 멈췄다. 나는 무심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이 예상보다 가까워졌다. 불과 몇 뼘의 간격. 그의 눈빛이 그대로 내 얼굴을 향했다. 나는 볼트를 건네며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짧지만 전류 같은 것이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아니면
그 떨림은 내 귀 속에서만 증폭된 걸까?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심장은 너무 크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커튼이 다시 한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그 흔들림마저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나사를 조이면서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분명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 나는 그 웃음을 외면하려 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혹시 그가 말을 꺼냈다.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다시 드라이버를 돌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 끊어진 문장은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만들어냈다. 낮 12시 25분. 초침이 정확히 10일을 가리켰다. 나는 시계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고 그 무게는 점점 짙어졌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제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두꺼운 담요가 공기 위를 덮은 듯 움직임 하나하나가 과장되어 들리고 사소한 시선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드라이버를 잠시 내려두었다. 손등에 맺힌 땀방울이 은은한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소매로 대충 닦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평범한 감사의 눈빛도 가벼운 친절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묵직한 응시였다. 나는 괜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잠시만요. 커피라도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깔려 나왔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 뒤꿈치에 시선이 닿는 듯한 느낌이 따라왔다. 실제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길이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컵에 커피를 따르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잔잔히 흔들리는 검은 액체가 잔 표면에 동그랗게 번졌다. 나는 그 흔들림을 숨기려 했지만 손목의 긴장은 분명 드러났다. 부엌에서 돌아오자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해 있었다. 한층 더 무겁고 한층 더 길게 머무는 시선. 이거 마셔보세요. 나는 커피를 내밀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과 내 손끝이 다시 닿았다. 이번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주 짧지만 분명히 의도된 접촉. 전류처럼 전해지는 미묘한 감각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탁 하고 거실에 울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편분은 언제쯤 들어오세요?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다. 오늘은 늦는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내가 낸 것 같지 않았다. 대답을 한 순간
이미 선을 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더 이상 단순히 공손하지 않았다. 묵직한 욕망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 옆에 손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는 불쑥 상자를 잡은 손을 내 쪽으로 뻗었다. 그 손길은 내 팔목 가까이에 닿을 듯 멈췄다. 조심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마치 지금의 공기와 이 순간 자체를 조심하라는 듯한.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거리를 벌리려 했다. 그러나 이미 좁혀진 간격은 쉽게 넓어지지 않았다. 집안은 분명 넓었는데 지금 이 공간은 거실 전체가 아닌 단 두 사람의 호흡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선 번호였다. 순간적으로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상황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컵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웃음소리는 없었지만 표정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거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낮 12시 40분, 정오의 햇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내 안은 어둡게 내려앉았다. 나는 직감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낮 12시 50분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울렸다. 거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부스러김, 그리고 그의 호흡. 그 모든 것이 내 귓가에 직접 와닿는 듯 했다. 그는 상자 안의 부품을 정리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손목에 도단한 힘줄, 셔츠 안쪽으로 스며든 땀 자국,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드러나는 옆얼굴. 평소 같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모습일 텐데 지금은 달랐다. 내 시선은 자꾸만 멈추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 눈길은 오래 이어졌고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소파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내 옆 빈자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가리켰다. 단순한 배려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다. 마치 그가 나를 불러들이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소파 옆으로 몸을 조금 이동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팔 길이도 되지 않았다.
그 간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다시 드라이버를 들어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시선이 자꾸 내 쪽을 스쳤다. 손길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다. 나는 괜히 말을 꺼냈다. 자주 이렇게 무거운 물건 옮기세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집은 흔치 않네요. 조용한 집. 그 말은 단순한 관찰 같았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남편이 없는 집, 아이가 없는 집, 그리고 지금 우리 둘만 있는 집. 그 순간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카톡 알림이었다. 화면을 확인하자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 한 줄의 메시지. 그러나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오늘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 공간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는 사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내 쪽을 향해 앉았다. 그 간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그러나 그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가 낮게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도움의 제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결만이 내 입술 사이를 지나갔다. 그는 그 숨결조차 듣고 있는 듯했다. 거실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마저 우리 둘 사이의 긴장을 부추기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직접 닿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손끝이 내 무릎 가까이에 멈췄다. 그 짧은 간격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강렬한 긴장.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숨은 거칠어졌고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낮 일시 정각. 시계 초침이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낮 1시 10분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다. 소음은 없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범한 고요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숨결, 심장 박동, 그리고 감춰진 욕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자세가 달라졌다. 상자를 정리하는 손길은 이미 멈췄다. 대신 한 손은 소파 가까이에,
내 무릎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처럼 강렬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그 숨은 너무 거칠어서 금세 들켜버렸다. 그는 그 숨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깊숙이 고정시켰다. 마치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어깨가 내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그러나 그만큼 간격은 더 좁혀졌다. 불과 몇 뼘, 숨결이 직접 닿는 듯한 거리. 공기는 묘하게 뜨겁고도 무거웠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게 물었다. 목소리는 단순한 안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달랐다. 괜찮냐는 말은 사실상 이미 일어난 상황을 묻는 듯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혀끝이 입술 안쪽을 무의식적으로 훑쳤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조차도 그에게는 명백한 신호가 된 듯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가 손을 뻗었다. 내 무릎에 닿기 직전 그는 멈췄다. 그리고 다시 아주 천천히 손을 내렸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따뜻한 체온이 옷감을 타고 전해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나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잡을 것은 없었다. 결국 내 손끝은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희게 질릴 만큼 힘을 줬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것들이 지금 이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흰 천이 펄럭이며 우리 사이를 가볍게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막지 못했다. 커튼 너머로 스치는 눈빛은 여전히 이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러나 이번엔 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진동은 몇 초 만에 멈췄다. 그 짧은 시간 동안조차 나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모든 감각은 오직 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낮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 그러나 분명한 미소. 그 미소는 위태롭고 위험했다.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처럼 보였다. 이제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단어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잘린 문장은 오히려 더 강렬한 기대를 만들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입술이 달라붙었다. 목은 말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소리만이 귀 안을 울렸다. 낮 1시 25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시간의 의미가 사라져 있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었다.
낮 1시 35분 거실의 공기는 이미 이전과 같지 않았다.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기류가 공간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강하게 끌어당겼다. 순간적으로 호흡이 목구멍에 걸려 멈췄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손을 그의 가슴에 올렸지만 그 힘은 점점 느슨해졌다. 그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 너머로 또렷하게 전해졌다. 마치 내 심장과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다. 얼굴과 얼굴 사이의 간격은 숨결 하나뿐이었다. 그의 숨이 내 볼을 스쳤다. 피부 위로 내려앉는 뜨거운 호흡이 전류처럼 퍼졌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시선뿐이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안에서만 맴돈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 말은 그에게 어떤 제동도 걸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팔은 더 단단히 조여왔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귓가에 머물렀다.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낮고 거친 목소리. 대답을 원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숨이 너무 크게 들려 마치 고백처럼 울렸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곧 동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침묵을 기다린 게 분명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왔다. 허리를 감싸 앉아 내 몸은 의자처럼 그에게 기대어 버렸다. 등받이에 밀착된 내 등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심장은 끝없이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지만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시야 전체가 오직 그의 얼굴로만 채워졌다. 입술이 닿기 직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숨결, 심장, 그리고 금기의 긴장만이 남았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커튼이 크게 휘날렸다. 흰 천이 우리 얼굴 사이를 스치며 흐트러졌다. 잠깐의 방해였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갈망을 불러왔다. 커튼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내 허리를 당겼다. 온몸이 그에게 붙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이미 저항할 수 없었다. 손끝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힘은 떨림으로만 남아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도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쳐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더 굳게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다. 그는 낮게 웃었다. 받지 않으셔도 됩니까?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답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낮 1시 50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시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방 안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둘의 심장뿐이었다. 그 심장은 지금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박자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낮 2시가 가까워졌다.
시계 초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그 리듬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박동은 두 사람의 심장과 겹쳐져 더욱 크게 울리는 듯 했다. 그의 팔에 감싸여 있는 동안 나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댄 채로 들려오는 심장 소리는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처럼 같은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손끝은 천천히 움직였다. 처음엔 내 등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이어서 허리선을 감싸며 나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몸과 몸 사이의 간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금기와 갈망, 그리고 결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지금 멈출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아주 낮고 떨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숨결이 목선을 타고 번졌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려왔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흰 천이 부풀어 오르며 방 안을 덮었다. 그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이 공간은 철저히 우리 둘만의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테이블 위 화면이 번쩍였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그는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 존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내 손등을 덮었다. 차갑게 굳어있던 내 손이 그의 손에 감싸이자 열기가 서서히 번졌다. 나는 손가락을 움찔하며 살짝 움직였지만 이내 힘을 풀고 그의 손에 그대로 안겼다. 얼굴과 얼굴의 거리는 이제 숨결 하나뿐이었다. 그의 눈빛이 가까이서 선명하게 보였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감정. 나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 순간 시계 초침이 10일을 가리켰다. 낮 2시 정각.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끝내 지워버릴 듯 다가섰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하얀 천을 흔들며 방 안을 파도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란히 옆으로 누운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뜨거운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눈을 감지 못했다. 너무 가까워서 숨결이 섞였고 너무 선명해서 외면할 수 없었다. 눈꺼풀을 내리려 해도 끝내 감길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 홀린 듯 붙잡혀 있었다.
마치 시선이 족쇄가 되어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더듬어 찾아왔다. 차갑게 얼어있던 손끝이 내 손 위에 얹히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단히 다가와 내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손가락이 얽히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 이 길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려 퍼졌다.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설령 나온다 해도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내 손끝의 힘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젠 이불조차 우리 사이를 막지 못했다. 그의 체온이 내 몸을 덮으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온도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마치 열병에 걸린 듯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타올랐다.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연속으로 울려 퍼지는 진동은 작은 울림이 아니라 방 전체를 흔드는 경고음 같았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몸을 돌리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오직 그와 얽힌 시선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도 잠시 시선을 휴대폰으로 흘리더니 금세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위험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면서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웃음 같았다. 돌아오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시간이라는 압박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목구멍이 말라붙고 심장이 더 거칠게 뛰었다. 선택은 이미 끝났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커튼이 바람에 크게 부풀어 올랐다. 천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우리를 덮는 순간 시야가 희미해졌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문을 두드리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들리지 않았다.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드는 열기가 뜨겁게 번졌다. 그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가며 이성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쥐며 나를 붙잡았다. 그 손끝은 결코 떨리지 않았다. 오직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흔들림 없는 눈빛,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갈망, 두려움, 욕망, 그리고 비밀.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이미 발걸음은 금기의 길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하든 멈출 수는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시계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의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다. 불안하게 뛰며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마치 끝을 향해 달려가듯 멈추지 않는 고동이 우리를 몰아세웠다. 나는 직감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이 방 안, 이 침대 위, 그리고 이 고요한 긴장 속에서 곧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방 안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범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곧 무너져 내릴 어떤 사건을 예고하는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그의 손과 얽혀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모든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굳어버린 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너무 일찍 돌아온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신발을 벗는 소리, 코트를 꺼는 소리, 그리고 거실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이름이 몇 번이고 깜빡였지만 나는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상황에서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는 걸까? 남편의 발걸음이 침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울렸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문이 열리자 남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다. 남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직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결국 진실을 확인하게 만든 것이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의 시선은 나와 그를 번갈아 가르며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밀이나 유혹의 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창문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크게 흔들었다. 커튼이 휘날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내가 선택한 거냐? 나는 숨을 삼켰다. 대답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방 안의 분위기,
얼어붙은 침묵, 그리고 손에 쥔 칼날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나는 깨달았다. 금기를 넘는 순간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